참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외국인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고요.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출발하며 시장 전반적으로 고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는 0.28% 상승,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네요. 0.4% 상승하면서 97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만 러브콜을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은 금융주,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는 제약을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와 함께 전고점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다만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는 유동성이 아닌 실적으로 전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실적 장세가 도래했다는 건데요. 자, 실적 장세의 신호는 오늘장 한 끝에서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 장으로 끝내는 오늘장 한 끝 확인해 보시죠. 자, 4가지 섹션으로 현재 특징주를 나눠봤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그리고 테마, 이슈와 리포트를 중심으로 오늘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수급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외인기관 매수 상위에는 일제히 금융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NH투자증권뿐 아니라 각종 지주사, 은행사들이 올라오면서 적극적인 수급 유입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마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증권주들이 오늘 테마로 보면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IPO 이슈로 창투사주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지속되면서 창투사 관련 종목들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권주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 당일 삼전 주가가 그렇게 잘 갔던 적이 없었던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주목을 증권주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바로 1분기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1분기에만 금융주 1조 8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정말 열심히 샀습니다. 바로 은행의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건데 1분기 전체 은행의 추정 순이익이 그 예상치보다 5천억 원 정도 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에다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내내 견조한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오늘 외인기관 동시순매수 1위인 가운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고요. 현재 이 시각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현재 이 시각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금융주 확인해 보시면 SK증권이 27% 급등, 그리고 유안타증권도 2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알로이스와 아주아이비투자 꼽아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오전 대비 탄력은 떨어졌지만 최근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로이스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주아이비투자는 최근 창투사주 급등의 시초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크래프톤이 이달 상장 예심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리포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유니셈과 삼천리자전거. 유니셈은 3월 말에 이어 어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도 오름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아까장 볼까요? 전장. 네, 삼천리자전거 확인해 보시면 전기자전거 시장 개화 기대 속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천리자전거와 유니셈이 오늘의 리포트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 알로이스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강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알라딘 보신 적 있습니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테마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즈니가 지금까지 제공했던 자사의 콘텐츠를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에서 모두 내리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국내 정식 서비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인데요. 넷플릭스 후발주자인 디즈니 플러스가 어느 정도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 자사의 콘텐츠만으로도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지라 그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독비도 넷플릭스보다 저렴합니다. 매니아층도 탄탄한 디즈니 플러스의 주가도 열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건데요. 관련주 알로이스, 이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OTT 솔루션을 내재화해 동분야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라고 합니다. 제품 수요 급증 기대에 따라서 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 살펴보시죠. 손오공 내 사내 이사가 과거 월트 디즈니 근무 경력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폭은 모두 둔화된 모습 3% 상승에 그쳐 있고 대원미디어는 비록 경고 종목이지만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마네트워크스도 1.6% 상승, SM라이프 디자인은 0.7% 상승에 그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과 전략 점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상로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장 한 끝 지켜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오늘장 한껏 NH투자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해 1분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난 1분기에 트레이딩 손실이 상당 부분 이제 발생을 하면서 증권사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대응할 틈이 없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이 단기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호전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리스크하지 않나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타났었는데 대신에 이 부분은 손실을 발생할 정도에 대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일각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감소세는 상당히 줄어들는 그런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이 증권주, 그중에서도 이제 NH투자증권이 상당 부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메이저 증권사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점수가 많은 업체가 바로 이 NH투자증권인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런 트레이딩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계좌에 대한 개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발생됐고 그런 것들이 1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미칠 여파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대여를 또 공동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이 선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IB 부분에 대한 수수료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에 대한 매수에 대한 수급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련주를 본다면 키움증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증권, SK증권, 유한타증권, 대신증권 같은 증권사들이 있는데 지금 NH투자증권도 물론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증권주 안에서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신증권하고 그리고 키움증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IPO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런 IPO 관련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공모주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종합화학이라든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이미 공동 주관사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IPO가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빅딜에 대한 수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증권사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양호한 실적, 그리고 차별화되는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여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다른 여타의 증권사들보다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이런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키움증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이 지금 현재 점유율로 따진다면 52%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증권 거래세가 현재는 현행부터 이제 낮아지는 시점이고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낮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성향보다는 단기 성향이 좀 더 우세할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증권사에 대한 이런 수수료 자체에서도 이 키움증권이 상당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런 투자적인 분위기 자체는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개인 예탁금이 63조 가량이 지금 아직도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 키움증권에 대한 수익성 개선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키움증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오기술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이런 증권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NH투자증권에 대한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